영어 교육의 관점에서 영어 유치원 가성비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어 교육 전문가 권태형 소장입니다. 자, 영어 유치원 보낼지 말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죠. 자, 그런 선택의 기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특히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영유라고 하는 영어 유치원 일반적인 특징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는 유치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설 영어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 민원 서비스, 학원 정보를 찾는 곳에서 우리 동네 영어 유치원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100만원 전후, 월에 비싸면 200만원대까지도 참 고가인 그런 영어 유치원이죠. 그리고 학습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영유, 그리고 활동 중심,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영유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5세, 6세, 7세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보육의 기능까지 담당을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유치원이죠. 자, 보낼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내실 마음이 있으면 보내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영어의 좀 중요성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여력이 있으시다면 보내서, 그렇죠, 보내서 얻을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런 선택을 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측면을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영유는요,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 대비 교육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교육적 효과가 뭐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 비싸기 때문이죠. 자, 1년이면 1,440만원, 3년이면 무려 4,320만원이라는 돈이 들 수도 있겠죠. 자, 3년이면 대학교 4년, 사립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등록금과 맞먹는 돈입니다. 여유가 넘쳐서 뭐 그 돈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 시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좀 그 뒤에 힘들어지면 이건 좀 문제다. 저라면 초등 고학년 때 어학연수 1년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둘을 비교하면 영어 학습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어학연수가 훨씬 가성비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학습 중심형은 저는 비추합니다. 자, 왜냐? 5, 6, 7세는요.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나이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학습에 적응력이 큰 아이들은 잘해서 빨리 느는 아이가 아주 소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뭔가 판단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아이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영어는 정말 힘들고, 그렇죠, 지겹고 뭔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들면요, 교육학용어로 affective filter라고 하는 영어에 대한 나쁜 감정이 생기면 영어 학습 습관을 들이는 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너무 과한데 막 숙제도 많이 내줘 이런 데는 비추한다. 자, 세 번째, 한국말과 충돌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이가 모국어가 형성이 제대로 아직은 덜 된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사실 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부의 아이들, 특히나 남아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들어왔을 때 뭔가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커지고 충돌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때는 둘 중에 한 언어만 받아들이거나 혹은 입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 물론 초기에는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순서를 모국어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영어 유치원에 대한 고민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는 영어 공부의 시작점일 뿐 결과나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영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시거나 그리고 엄청난 돈을 미리 다 소진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이유죠. 자, 오히려 영어 학습의 골든 타임,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는 초등학교 내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자, 영어의 기초를 닦는 시간이 충분히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를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초등학생이 되어서 그렇죠. 초등학교 6년 내내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영어 학습 로드맵이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유는 힘들게 보내서 열심히 공부를 시켰지만 이제 초등학교로 올라가서는 갑자기 뭔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그거를 유지하고 조금씩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즐겁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이 딱 되면서는 갑자기 그 흐름이 끊기면 사실 나중에 지났을 때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잘하는 아이, 성인이 되면 말할 것 더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영어 교육을 신경을 쓰실 텐데 오히려 잘하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때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면요. 영유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그렇게 큰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성장해왔는가 아니면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서도 충분히 초등학교 때 발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학습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게 딱 그 나이 6세 7세 그 나이를 딱 놓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영어를 학습하고 또 영어 노출이 많은 아이가 더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 이후의 일은 그 이후에 그렇죠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멈춰서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추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선택을 긴 로드맵, 최소한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영어 학습 로드맵 중에 일부로서 인식을 하셔라. 그래서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잘 가성비를 챙기면서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우선 하시고 그 안에서 잘 맞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렇죠. 체계적인 로드맵에서 배분을 잘 해서 우리 아이가 큰 틀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과 진행을 도와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영어 교육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